서울 여의도의 초고층 빌딩 숲. 최고급 파인다이닝 리어나단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금빛 그림자를 들이운다. 33세의 알렉산더 스털링 상무는 아르마니 맞춤 수트의 완벽한 핏 속에 갇힌 188cm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테이블에 기댔다. 방금 독일어로 스테이크를 주문한 그의 날카로운 턱선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월급 그 이상을 호가하는 수트는 그의 강철 같은 자신감을 대변했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동자는 노련하게 레스토랑의 상류층 고객들을 스캔했다. 마치 그들은 주변 배경음악의 일부인 양 무심했다. 신사 여러분, 알렉산더는 유창한 독일어로 투자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술 제국을 일궈낸 그의 권위가 묻어났다. 더스킨 사업은 매우 수익성이 높을 것입니다. 총 자산 20억 달러가 넘는 2명의 노년 독일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알렉산더는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힘이었고 준비성이었으며 상대를 향한 존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통제였다. 그때 웨이트리스가 능숙한 몸짓으로 테이블로 다가왔다. 단정하게 묶어올린 포니테일, 연녹색 눈동자는 전문적으로 들고 있는 수첩에 고정되어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녀에게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에게 서비스 직원은 보이지 않는 존재, 값비싼 벽 예술품처럼 레스토랑 분위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헤타간다스 리바이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 미트 소스. 그는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부드럽게 주문했다. 리바이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트러플 소스를 곁들여 주세요. 그 순간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산산조각났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려 했지만 알렉산더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언제 퇴근합니까? 그가 물었다. 스털링 사장님,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정정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돕고 싶어요. 엠마의 초록색 눈동자가 그의 얼굴을 훑었다. 속임수나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는 듯이. 알렉산더는 그녀가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라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왜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공정한 질문이었고 알렉산더는 평소에 빠른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왜 그가 이 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권력, 존경. 그의 삶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완전히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엠마는 혼돈, 불확실성, 그에게 필요 없는 복잡함의 가능성을 상징했다. 어제 당신이 위험에 대해 경고할 만큼 저를 믿어줬으니까요. 그가 말했다. 어쩌면 이제 누군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건지도 모르죠. 엠마는 잠시 더 그를 응시하더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11시에 맞춰요. 그녀가 말했다. 42번가에 미드나잇 그라운즈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조용한 곳이죠. 알렉산더는 미소 지었다. 그의 온몸을 휩쓴 안도감에 스스로도 놀랐다.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녁 남은 시간은 일상적인 회의와 컨퍼런스 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시선은 끊임없이 시계로 향했다. 엽시 45분, 그는 미드나잇 그라운즈에 앉아 있었다. 1980년대 이후로 한 번도 리모델링하지 않은 듯한 허름한 커피숍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해 보였다. 엠마는 여발시 15분에 도착했다. 웨이트리스 유니폼 대신 청바지와 평범한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어딘가 더 젊고 연약해 보였다. 머리를 풀고 나타난 그녀는 알렉산더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그의 맞은편 부스에 앉으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알렉산더가 대답하고는 웨이트리스에게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안 올 줄 알았어요. 커피가 나오자 엠마는 컵을 2손으로 감쌌다. 마치 온기를 찾는 듯했다. 거의 안 올 뻔했어요. 이건 지난 2년간 제가 길러온 모든 생존 본능에 역행하는 일이니까요. 2년요? 알렉산더가 되물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치고 있었습니까? 엠마의 미소는 슬펐다.
도망친다는 건 갈 곳이 있다는 의미죠. 저는 숨어 지냈을 뿐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알렉산더가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엠마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알렉산더는 그녀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전 약혼자에게서, 그의 가족에게서, 그리고 특정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살인이라도 저지를 사람들에게서요. 알렉산더는 혈관에 얼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살인이라뇨? 제가 정말 누군지 물으셨죠? 엠마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제 이름은 엠마 폰 합스부르크예요. 3년 전 저는 8억 달러 규모의 직물기업 상속녀였어요. 옥스퍼드에서 국제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6개 언어를 구사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저명한 은행가 가문의 아들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커피잔이 입술까지 가는 도중에 멈췄다. 폰 합스부르크.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3개 대륙에 걸쳐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오래된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 하지만 그 회사는 스캔들 속에 무너졌다. 횡령 혐의. 그가 천천히 말했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이 얼굴에 스쳤다. 5천만 달러가 제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단 한 푼도 보지 못했어요. 제 약혼자 빅터 크네르는 몇 달 동안 체계적으로 회사를 약탈하고 있었어요. 이사회가 도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도록 만들었죠. 당신의 약혼자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알렉산더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커져가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교묘하게요. 엠마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제 비밀번호, 제 서명, 제 개인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깨달았을 때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2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알렉산더는 주먹을 꽉 쥐었더라. 그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했지만 엠마가 배신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인 듯 무심하게 묘사하는 방식이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그가 물었다. 제 할머니께서요. 엠마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할머니는 제가 무죄라고 믿어주셨어요.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제가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여건, 새로운 삶. 그리고 빅터, 엠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6개월 후에 그의 백업 플랜, 제 사촌 헬레나와 결혼했어요. 가족들은 그를 반가워했죠. 제가 저질렀다고 하는 배신 행위로부터 그들을 구해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최근에 들으니 그는 재정개혁과 윤리를 강령으로 내세워 의회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더군요. 알렉산더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테이블에 앉아 생계를 위해 서빙을 하는 이 총명하고 품위 있는 여인이 한때 회의실과 국제협상을 지휘했던 인물이라니. 불의가 그의 가슴을 분노로 꽉 채웠다. 엠마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거가 있었을 겁니다. 재정 기록, 보안 영상, 당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요. 18개월 동안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엠마가 답했다. 빅터는 철저했어요. 모든 흔적이 저에게로 이어져요. 모든 증인은 사라지거나 진술을 바꿨고요. 제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려면 모습을 드러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유럽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알렉산더가 말을 이었다.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빅터의 가족은 모든 곳에 연줄이 닿아 있어요. 정부, 법집행기관, 국제금융. 저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에요, 알렉산더. 그들의 모든 작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죠.
알렉산더는 뒤로 기대어 앉아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엠마 폰 합스부르크, 총명하고 교육받은, 심장을 맡겼던 사람에게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당한 여자. 그가 감시에 대한 경고를 들은 것도 당연했다. 그녀는 권력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경험했으니까. 왜 저에게 이걸 말해줬습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엠마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어제 당신이 다르다는 걸 증명해줬으니까요. 당신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 경고를 무시하고 제가 주제넘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들었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게 지쳤어요. 알렉산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보호 본능이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도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드러낼 위험을 감수했다. 그녀는 비범했고 2년 동안 홀로 버텨왔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엠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재빨리 깜빡이 없앴다. 알렉산더, 당신이 제게 뭘 제안하는지 몰라요. 저와 엮이는 건 위험해요. 빅터 TV의 사람들이 당신이 제가 누군지 안다는 걸 알게 되면 빅터의 사람들은 제가 걱정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의 제국을 건설하게 한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싸움에서 물러나면 억만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엠마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바꿔놓는 진정한 미소였다. 정말 뭘 하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알렉산더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가르쳐줘야겠군요. 그 접촉은 둘 모두에게 전기를 보낸 듯했고 알렉산더는 엠마의 숨이 멎는 것을 보았다. 표면 아래서 끓어오르던 매력은 방금 나는 모든 것들로 인해 갑자기 불타올랐다. 알렉산더. 엠마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알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아마도 우리 둘 다 했던 최악의 생각일 거예요. 확실히 최악의 생각이죠. 엠마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바닥을 위로 돌려 그의 손가락과 얽었다.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서 방금 바뀐 것들의 엄청난 의미를 각자 헤아리면서 김민주는 배신과 추방을 견뎌낼 만큼 강하고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낼 만큼 영리하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 만큼 용감한 임서연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봤다. 그리고 서연은 민준을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희망을 접었던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지난 몇 년간 느꼈던 어떤 생기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죠. 김민주는 늘 사업과 인생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자랑했지만 임서연에게 느끼는 점점 커지는 집착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다. 사흘 동안 그는 누나드에서 식사할 핑계를 찾았다. 전화회의를 하는 척하며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압박감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그를 매료시켰다. 어려운 손님들을 왕족다운 투미로 대하는 방식까지도.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오늘 밤에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섰다. 서연이 테이블로 다가오자 이미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는 그녀에게 민준이 말했다. 서연 씨, 퇴근 후에 약속 있으십니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식당을 둘러봤다.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길러진 습관이었다. 왜 물으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 씨의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은데요. 서연의 조심스럽게 통제된 표정이 흔들렸다.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심야 커피 모임은 일상이 되었지만 민준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둘 모두에게 위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었다. 민준 씨,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그냥 저를 믿으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제발요. 1시간 뒤, 서연은 민준의 테슬라 뒷좌석에 앉아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복 대신 겨우 하나 남은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서둘러 비엔나를 탈출할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단순한 검은색 쉬프트 드레스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가 입을 떡 벌어지게 비싼 건물 앞에 차가 멈추자 물었다. 제 아파트입니다. 민준이 말하고는 서둘러 덧붙였다. 보안 컴퓨터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분명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서연은 망설였다. 민준의 집에서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어놓은 모든 선을 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희망은 무시할 수 없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는 서연이 예상했던 모든 것이자 감정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었다. 물론 화려했다.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예술작품,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동차 값보다 비싼 가구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하고 사람이 사는 느낌이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책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반쯤 든 체스 게임판까지. 와인 한잔 할까요? 민준이 잘 갖춰진 발을 향해 움직이며 물었다. 아마 안 되는... 아니요, 주세요. 서연은 스스로를 붙잡고 말했다. 좋은 와인 마셔본 지 오래됐네요. 민준은 서연이 즉시 샤또 드엠이라는 것을 알아본 와인 2잔을 따랐다. 조끼 병당 $300는 될 것이다. 그녀는 감사히 받아들며 그의 선택이 완벽한 취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요. 그녀가 가죽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고 여러 개의 보안 암호를 입력하는 듯 했다. 화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제 보안팀에게 서연 씨 사건을 은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서연의 와인잔이 입술까지 가는 중간에 멈췄다. 민준 씨,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서연 씨에게 추적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빠르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 씨, 그들이 찾은 이것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그녀에게 돌리자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화면에는 금융 기록이 가득했다. 계좌 이체, 거래 내역, 디지털 서명. 하지만 이것들은 그녀의 삶을 파괴했던 조작된 문서들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은행에서 바로 뽑아낸 원본 기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종류였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값비싸고 남성적인 코롱향이 가까이에서 풍겨왔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제가 빅터가 예상치 못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두죠. 그가 말했다. 거래 47B를 보세요. 서연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금융 지식이 상황을 장악했다. 해당 이체는 그녀가 횡령 혐의를 받기 6개월 전의 것으로 $50,000가 합스부르크 회사 계좌에서 여구의 유령 회사로 옮겨진 테스트 거래였다. 하지만 디지털 서명이...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그녀가 숨죽이며 말했다. 웨이트리스는 번역 앱을 더듬지도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차분하게 종이 한 장에 무언가를 쓰고 한 번 접어 그의 물잔 옆에 자연스럽게 두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매끄럽고 노련해서 그의 손님들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알렉산더의 손가락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쪽지를 찾아 움직였다. 그는 무심한 건의의 가면을 유지하며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갑자기 날카롭게 곤두섰다. 예상했던 저렴한 수첩 종이와 달리 쪽지는 손가락 사이에서 비싼 질감으로 느껴졌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다.
촬영 중입니다. 2테이블 떨어진 파란 넥타이를 맨 남자. 조심하세요. 알렉산더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처음으로 웨이트리스의 눈을 올려다보았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숨을 멎게 했다. 지성. 그건 저녁 주문을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날카롭고 계산적인 지성이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 진정한 경고. 완벽한 이방인에게서 나올 이유 없는 염려가 느껴졌다. Das ist interesting. 그는 와인 선택에 대해 손님들에게 말하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질주했다. 흥미롭군요. 그는 티나지 않게 그녀가 지목한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40대 초반의 마른 남자가 파란색 실크 넥타이를 메고 휴대폰을 완벽한 각도로 들고 있었다. 암호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민준이 억눌린 분노로 목소리를 굳혔다. 빅터는 몇 달 동안 당신의 디지털 승인 서명을 위조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의 시험 운행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더 많은 문서를 스크롤했다. 거래가 잇따라 나타났고 모두 빅터가 그녀의 서명 스타일을 조악하게 복제하려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서연은 자신의 보안 프로토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형편없이 했네요. 그녀는 더 많은 불일치를 발견하며 목소리를 키웠다. 봐요. 거래 52시는 비엔나 시간으로 새벽 3시 47분에 처리되었어요. 저는 그 주에 무역 정상회담 때문에 런던에 있었어요. 호텔 기록, 보안 영상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서연 씨는 3번의 연설을 했고 영국 무역장관과 저녁 식사를 했으며 카드키 기록에 따르면 자정에는 호텔 방에 계셨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이체를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몇 년간의 무력한 분노가 더 날카롭고 집중된 무언가로 크리스털라이즈 되었다. 세상이 무너진 이래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무죄로 입증하고 빅터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폭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왜요? 그녀는 민준을 향해 몸을 돌리며 속삭였다. 왜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민준의 회색 눈이 그녀의 눈과 똑바로 마주쳤고 서연은 거기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무언가를 보았다. 민두, 자선도 아닌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를.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잘못되었으니까요.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그리고 서연 씨는 특별하니까요.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들 사이의 공간은 전기로 가득했다. 서연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깝게 앉아 있는지, 민준의 소매가 자신의 맨팔에 닿아 있는지, 그의 눈이 자꾸만 자신의 입술로 향하는지를 격렬하게 의식했다. 이 증거는요. 그녀는 민준의 시선 대신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려 애쓰며 말했다. 제 이름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만 빅터는 아직 유럽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있어도 그가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걸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만들 겁니다. 민준이 말했다. 동시에 모든 주요 금융출판사, 법집행기관, 그리고 유럽의 규제당국에 아무도 이 일을 덮을 수 없도록. 서연은 웃었다. 희망과 히스테리 사이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돈은 많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죠. 민준이 대답했다. 그러더니 그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다. 하지만 서연 씨, 우리가 이걸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빅터는 누가 당신을 도왔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제 회사는 표적이 될 거예요. 서연은 갑자기 일어나 빛나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민주는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무죄 입증, 정의, 빼앗긴 삶을 되찾을 기회. 하지만 그 대가.
제가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미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민준이 그녀 뒤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닿기 전부터 그녀는 그의 존재를 느꼈다. 당신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회색 눈동자 속 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피부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이건 복잡해요.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저는 국제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거의 모르죠. 거의 모르죠. 서연이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그의 가슴으로 향했고 값비싼 셔츠 너머로 그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느꼈다. 멈추라고 말해줘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게 끔찍한 생각이라고 말하면 당장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게요. 서연은 그를 올려다봤다.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불가능한 남자. 정의를 살 만큼 부유하고 적들에게 맞설 만큼 강력하며 어째서인지 자신이 위험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이 남자. 정말 끔찍한 생각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완전히 재앙이죠. 민준이 동의했고 그의 입술은 이제 그녀의 입술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었다. 우리 둘 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요. 그가 확인하며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선을 쓸었다. 민준 씨. 문장을 끝맺는 대신 서연은 발끝으로 일어서서 그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입술이 닿는 순간 2년간의 조심스러운 통제가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팔이 그녀를 끌어안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잊고 지냈던 감각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그는 사업을 처리하는 것처럼 완벽한 집중력과 치명적인 효과로 키스했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민준이 용광으로 거칠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예상치 못했네요. 서연은 스스로 놀라며 웃었다. 어떤 부분이요? 키스하는 것? 아니면 제가 당신에게 국제범죄조직을 파괴하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둘 다요. 민준이 대답했고 이내 진지해졌다. 서연씨,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걸 시작하고 빅터를 폭로한다면 당신의 옛삶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당신을 사는 사라졌고 가족들은 그의 편을 택했고 당신의 사교계도... 알아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모르죠.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된 건지도 몰라요. 민준의 미소는 느렸고 치명적이었다. 확실해요? 이 전쟁을 시작하면 유일한 출구는 승리뿐인데. 서연은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생각했다. 재산, 명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믿음까지. 그녀는 알렉산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에 불쑥 나타나 더 이상 희망을 믿지 않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을 건넨 이 믿을 수 없는 남자. 그럼 우리가 이겨야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알렉산더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냉정한 만족감이 비릿한 미소로 피어났다. 물론 우리가 이길 거야. 빅터, 너는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꿈에도 모를 거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알렉산더의 휴대폰이 암호화된 메시지와 함께 울렸다. 그는 화면을 흘끗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느끼던 따뜻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에마를 덮쳤다. 알렉산더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즉시 이동 추천.
마커스. 에마의 피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2년간의 철저한 은신 끝에 빅터의 사람들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안전하고 익명적인 삶은 끝났다. 얼마나 남았는데요? 그녀의 생존 본능이 깨어나며 물었다. 오래 남지 않았어. 알렉산더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대체 불가능한 물건들만 챙겨. 일이 끝날 때까지 내 옆에 있어. 에마는 그를 쳐다보았다. 일주일도 채 안 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으려는 이 남자를. 미쳤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 그럴 거야. 알렉산더가 동의했다. 하지만 지금 널 잃는다면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라는 건 완벽하게 확신해. 밖에서는 수많은 불빛으로 도시가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상징했다. 그러나 알렉산더 스털링의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두 사람이 정의와 진실, 그리고 국제적인 음모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에마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알렉산더가 마련한 안전가옥은 맨해튼 미드타운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위장된 요새였다. 24시간 경비, 당탄 유리, 그리고 FBI도 질투할 만큼의 감시 장비. 하지만 에마는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며 보호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갇혔다는 느낌을 받았다. 빅터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낸 지 3일이 지났고 알렉산더를 자신의 악몽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녀는 성공한 CEO였던 그가 쫓기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업 파트너들의 점점 더 공격적인 전화에 시달리며 갑작스런 보안 강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상하이 거래가 무산되고 있어. 알렉산더가 또 다른 긴장된 통화를 마치며 말했다. 내 투자자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회사를 요새 모드로 전환하니 말이야. 에마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산정처럼 그녀를 갉아먹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알렉산더는 지난 72시간 동안 취소된 계약으로 1,500만 달러를 잃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이건 실수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떠나야 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다시 사라질게요. 알렉산더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린 이 이야기를 이미 했어, 에마. 난 널 혼자 두지 않아. 주변을 좀 보세요, 알렉산더. 에마가 삼엄하게 경비되는 방을 가리켰다. 이건 삶이 아니에요. 이건 감옥이에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요? 일주일도 안 된 여자를 위해서요? 그 말은 정확히 목표물에 박혔다. 알렉산더의 턱이 굳어졌고 에마는 그의 눈에서 어떤 삼광을 보았다. 어쩌면 의심, 혹은 그의 결의에 생긴 첫 균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마. 그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관계를 시간으로 축소시키지 마. 우리가 뭘 가졌는데요? 에마가 목소리를 높여 반문했다. 몇 번의 훔친 키스, 몇 번의 심여 대화. 당신은 당신에게 위험만 가져다주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고 에마는 그녀의 말이 정확히 박히는 순간을 알아챘다. 그의 눈에 있던 확신이 흔들렸고 그 자리를 그의 제국을 건설했던 냉정한 계산이 대신했다. 어쩌면 네가 맞을지다. 어쩌면 네가 맞을지도 몰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쩌면 내가 늘 말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그 말이 에마에게는 물리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비록 그녀 자신이 정확히 이런 반응을 유도하려 했음에도 그녀는 그가 떠나기를, 빅터가 그 또한 파멸시키기 전에 자신을 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을 듣는 것은 죽을 것 같았다.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알렉산더의 보안폰이 울렸다. 그는 처음 만났던 오만한 CEO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효율성으로 전화를 받았다. 스털링. 에마는 그가 듣는 동안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뺨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언제요? 그가 냉정하게 물었다.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더 많은 청취, 그리고 알렉산더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섰다. 2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에마에게로 돌아서며 얼굴이 굳어졌다. 내 본사에서 사건이 발생했어. 보안 침해, 파일 도난. 직원 2명이 병원에 입원했어.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평평하고 감정이 없었다. 빅터의 사람들이 방금 일을 키웠어. 에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 알렉산더를 밀어냄으로써 막으려 했던 일이었다. 빅터는 더 이상 그녀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도우려 하는 모든 사람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알렉산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냥 그러지 마. 이걸 처리해야 해. 해야만 해. 그는 이미 문 쪽으로 움직이며 자켓과 차키를 챙기고 있었다. 에마는 그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2주 동안 허물어뜨리는 것을 도왔던 벽을 그가 다시 세우는 것을 보았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 싫어하며 물었다. 알렉산더는 문가에서 멈춰섰다. 손은 문 손잡이에 올려져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로 돌아섰을 때 그의 표정은 회의실에서 보던 것과 같았다. 전문적이고 냉담하고 접근 불가능한. 우리 같은 건 없어, 에마. 그저 연속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사업가와 자신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여자가 있을 뿐이야. 문이 그 뒤로 닫히며 엄청난 비장함을 남겼다. 에마는 안전가옥에 홀로 서 있었다. 비웃음처럼 느껴지는 호화로움에 둘러싸여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알렉산더는 떠났고 그녀의 독성 같은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승리가 최악의 패배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녀의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와 함께 울렸다. 보고 싶었어, 자기.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V. 빅터가 그녀를 다시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 보호자도, 희망도, 그녀의 삶을 훔쳐간 괴물에 맞서 함께할 사람도 없었다. 알렉산더는 떠났고 아마도 그녀를 구하려 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에마는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자신의 유일한 여행 가방을 쌌다. 도망쳤다가 다시 도망칠 수 있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빅터가 결국 흥미를 잃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구조를 희망하는 것을 멈추고 정의를 진정으로 신경 쓰는 강력한 남자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익명 속으로 다시 사라질 준비를 하면서 에마는 사랑을 다시 믿었던 이 스위트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볼 여유를 가졌다. 알렉산더의 커피잔은 여전히 사이드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그의 체스 게임은 보드 위에 반쯤 끝난 채 있었다. 그녀가 어리석게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삶의 증거들이었다. 그녀가 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을 때 문이 밖에서 열렸다. 알렉산더의 보안 책임자인 마커스가 다른 3명의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들어섰다. 에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알렉산더가 그녀가 조용히 떠나도록 이들을 보낸 것일까? 아니면 더 나쁘게도 빅터의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팀에 침투한 것일까? 알렉산더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는 이 장면을 알아차렸다. 산업 스파이 행위.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아마도 내일 발표될 그의 최신 인수합병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 했을 것이다. 웨이트리스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했지만 알렉산더는 그녀가 휴대폰의 각도를 가로막도록 미묘하게 자세를 잡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에라 손님! 그녀가 첫 번째 손님에게 물었다. 그녀의 독일어 억양은 완벽했지만 어딘가 달랐다. 원어민은 아니었지만
교육받고 세련된 방식으로 알렉산더의 사업적 감각을 자극하며 질문을 던졌다. 주문하시겠어요? 그녀가 테이블 주위를 돌며 주문을 받는 동안 알렉산더는 합병 협상을 할 때와 같은 강도로 그녀를 연구했다. 그녀의 손, 설거지하며 생긴 굳은 살 하나 없이 너무나 잘 관리된 손톱. 그녀의 자세, 누군가를 지휘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곧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그녀의 독일어. 그녀의 발음에는 귀족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빈에서 유학한 그의 대학 교수들을 떠올리게 했다. 폰 합스부르그 박사님, 마커스가 정중하게 말했다. 문에서 떨어져 주세요. 에마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도망칠 확률을 계산했다. 제로. 이 남자들은 전문가였고 그녀는 20층 위 방에 갇혀 있었다. 마침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아닙니다. 마커스가 대답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스털링 씨의 명령입니다. 에마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마커스의 전문적인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오늘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스털링 씨가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30분 후 에마는 알렉산더의 개인 사무실에 있었지만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컴퓨터 화면은 산산조각 났고 서류 캐비닛은 뜯겨나갔으며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알렉산더가 앉아서 극심한 분노의 표정으로 한 장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고 에마는 그의 눈에서 숨이 멎는 무언가를 보았다. 아까의 싸움에서 보았던 차가운 거리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빅터가 실수를 했어. 알렉산더가 조용히 사진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그가 흐트러졌지. 에마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사진은 3일 전 그녀가 안전가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찍힌 것이 아니었다. 알렉산더의 건물 내부에서 임원층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찍은 것이었다. 내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빅터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었어. 알렉산더가 살벌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수년간 믿었던 누군가가 처음부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야. 에마는 사진을 응시하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누구인데요? 알렉산더의 미소는 순전히 포식자 같았다. 데이비드 첸. 나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15년간의 사업 파트너. 그리고 처음부터 빅터의 내부 협력자. 알렉산더의 목소리에 담긴 배신감은 엄청났다. 에마는 이제 그가 떠날 때 왜 그렇게 절망해 보였는지 이해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공격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알렉산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그가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일어서며 대답했다. 전쟁에 대한 대비나 해. 데이비드가 방금 빅터의 모든 작전을 파괴할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에마의 맥박이 빨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렉산더는 손상된 금고로 다가가 복잡한 코드를 입력했다. 금고가 열리자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우리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빅터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했어. 알렉산더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모든 통신, 모든 거래, 빅터의 유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문서화한 거야. 자신의 범죄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지. 에마의 손은 떨렸다. 그 서류철 안에는 은행 기록, 암호화된 통신 기록, 여행 일정, 세 대륙에 걸친 빅터의 범죄 네트워크의 완벽한 지도가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름, 날짜, 금액, 빅터의 모든 작전이. 데이비드가 빅터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알렉산더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모든 지불 내역, 모든 뇌물, 모든 청부살인,
전부 데이비드의 위장 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졌지. 그는 자세한 기록을 남기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빅터의 목을 쟁반에 담아 바친 셈이 됐군. 엠마는 알렉산더를 올려다보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에서 살아남아 더욱 강해진 남자. 이걸로 뭘 하죠? 그녀가 물었다. 알렉산더의 미소는 유리를 자를 듯 날카로웠다. 오늘 밤 이걸 끝낼 거야. 4시간 후 엠마는 알렉산더의 복원된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의 팀은 손상을 복구하느라 기적을 만들어냈고 엠마는 그가 지휘하는 가장 복잡한 작전을 지켜보았다. 알렉산더는 FBI, 인터폴, 그리고 전 세계 세 나라의 금융규제기관에 연락책을 두고 있었고 그들은 빅터의 제국을 몇 시간 안에 파멸시킬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엠마, 알렉산더가 지휘를 멈추고 엠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빅터는 누가 자신을 파멸시켰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준비됐나? 엠마는 빅터가 자신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생각했다. 재산, 명성,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찾아준 알렉산더를 보았다. 2년 내내 준비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모여든 팀원들에게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합스부르크 작전을 실행하라. 그 후 벌어진 일은 엠마가 본 가장 정확하게 조정된 공격이었다. 30분 만에 빅터 크나스트너의 범죄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범죄 증거는 유럽과 북미 전역의 사법당국에 전달되었다. 엠마는 알렉산더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업 인수합병에 적용하던 냉혹한 효율성으로 그녀의 구원을 조율한 남자에게 경탄했다. 끝났어. 알렉산더가 마침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빅터 크나스트너는 이제 끝이야. 엠마는 수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마침내 자유롭게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2년 동안 도망치고 숨고 간신히 희망의 조각으로 버텨왔던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다. 빅터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알렉산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이 해준 이 은혜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갚으라고 하지 않아. 알렉산더가 작전이 끝난 후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사과를 원해. 엠마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다. 오늘 오후 일에 대한 사과 말인가요? 알렉산더가 더 가까이 다가서며 설명했다. 내가 당신을 아끼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려던 것. 우리가 나누는 이 감정이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엠마의 가슴이 죄책감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알렉산더, 당신을 보호하려던 거였어요. 알아.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해해. 하지만 엠마, 당신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 내 우선순위, 목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당신은 나를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보여줬어. 엠마는 그의 손길에 기대어 마지막 남아있던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영원히 잃은 줄 알았어요. 절대 날 잃을 수 없어. 알렉산더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화가 났고 상처받았고 당신이 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방식이 두려웠지. 하지만 당신을 잃다니 불가능해. 엠마는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자유롭고 빅터는 감옥에 있고 우리 둘 다 살아있어요. 행복한 결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렉산더의 답하는 미소는 부드럽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지. 5개월 후, 빅터 크나스트너의 제국이 무너진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엠마 폰 합스부르크는 스털링 인더스트리의 이사회실에서 국제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의 자신감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조심스러운 웨이트리스는 사라지고 그녀가 항상 되어야 했던 비범한 임원이 자리했다. 합스부르크 재단의 1분기 실적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엠마가 진정한 전문성에서 우러나오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우리는 2억 달러 이상의 도난당한 자산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으며 국제금융범죄 피해자 47명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온몸으로 자부심을 내뿜고 있었다. 합스부르크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그의 아이디어였다. 엠마가 자신의 인생 역작을 되찾고 비슷한 불의를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었다. 그녀가 방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기도 전에 그녀의 총명함과 사랑에 빠진 이유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폰 합스부르크 박사님. 이사회에서 데이비드를 대신한 마가렛 첸이 말했다. 재단의 성공은 스털링 인더스트리의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는 우아하게 칭찬을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첸 양. 재단의 성공은 스털링 씨의 비전과 그가 모은 탁월한 팀의 덕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자 알렉산더는 커피 2잔을 들고 엠마에게 다가갔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명성과 회사의 보안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일하며 생긴 그들의 의뢰였다. 아주 멋졌어. 그가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다.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질리지 않아. 엠마는 커피를 받으며 알렉산더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미소를 지었다. 아첨이 당신을 어디든 데려갈 거예요, 스털링 씨.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알렉산더가 답하더니 더욱 진지해졌다. 엠마, 의논하고 싶었던 게 있어.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엠마의 비서가 문간에 나타났다. 폰 합스부르크 박사님,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시는데요. 엠마의 커피잔은 입술에 닿으려다 멈췄다. 가족은 오스트리아를 의미했고 그녀가 영원히 과거에 묻어두고 싶었던 복잡한 문제들을 의미했다. 누구죠?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헬레나 카스트너입니다. 비서가 답했다. 사촌이라고 하세요. 엠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헬레나, 빅터의 아내. 엠마의 배신자와 결혼하여 엠마의 것이어야 했던 삶을 물려받은 여자.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원한다는 말인가? 돌려보낼까요? 알렉산더가 즉각적으로 보호하려는 듯 물었다. 엠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마주해야겠어요. 저와 함께 있어 주실래요? 항상. 알렉산더가 망설임 없이 답했다. 헬레나는 세상의 짐을 짊어진 듯 회의실로 들어섰다. 26살의 그녀는 유럽 귀족 특유의 연약한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그녀의 눈에는 최근의 트라우마를 말해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상복을 입고 있어. 엠마는 놀라며 깨달았다. 엠마, 헬레나가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헬레나. 엠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감정을 배제했다. 놀랍네요. 마지막 소식으로는 제 전 약혼자와 행복하게 결혼해서 지낸다고 들었는데. 헬레나의 침착함이 약간 흔들렸다. 빅터는 죽었어요. 그 말은 폭탄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엠마는 옆에 서 있던 알렉산더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보호 본능이 최고조에 달했다. 죽었다고요? 엠마가 되물었다. 어떻게... 자살했어요. 헬레나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생각에. 그래서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엠마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괴롭히던 자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도감, 그 안도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빅터의 마지막 희생양이었던 여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연민. 영복을 빕니다. 엠마가 진심으로 말했다. 헬레나가 어떤 일을 했든 그녀는 분명 대가를 치렀다. 그럴 필요 없어요. 헬레나가 비통하게 대꾸했다. 빅터는 괴물이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야 그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완벽하게 조종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빅터가 유서를 남겼어요. 헬레나가 계속했다. 당신에게, 당신 가족 회사에게, 다른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모든 일을 기록했더군요. 잡히면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대신 이젠 당신의 완전한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죠. 엠마의 손이 봉투를 받으면서 떨렸다. 봉투 안에는 빅터의 필적이 담긴 페이지들이 있었다. 상세한 자백, 그녀를 어떻게 모함했는지에 대한 설명, 공범들과 피해자들의 명단. 왜 이걸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엠마가 물었다. 헬레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내가 그가 당신을 파멸시키는 걸 도왔으니까요. 당신의 죄에 대한 그의 거짓말을 믿었고 그가 배신당한 가족을 구했을 때 함께 기뻐했어요. 심지어 당신의 약혼 반지를 끼고 그가 훔친 돈으로 산 집에서 살았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모든 범죄에 가담했어요. 엠마는 사촌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슬픔과 죄책감 속에 진정한 후회가 보였다. 헬레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빅터는 당신도 조종한 거예요. 당신은 나만큼 그의 희생자였어요. 그랬을까요? 헬레나가 자신에게 되물었다. 아니면 그가 사랑했던 남자를 의심하는 것보다 그의 버전을 믿는 게 더 쉬워서 그랬을까요? 조사할 수도 있었어요. 당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었죠. 대신 사치와 지위로 나를 매수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알렉산더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엠마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헬레나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품위를 되찾았다. 속죄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이 당신 가족의 남은 자산들을 풀어주었어요. 빅터가 처분할 수 없었던 부동산, 미술품 컬렉션, 신탁 자금들. 빅터의 미망인으로서 이제 법적으로 그것들은 내 것이에요. 원래 주인인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엠마는 충격에 빠져 사촌을 쳐다보았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재산은 최소 5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녀의 재단 활동에 수십 년간 자금을 댈 수 있고 유럽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며 빅터가 훔쳐간 삶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었다. 헬레나, 그건 엄청나게 관대한 제안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헬레나가 단호하게 가로챘다다. 관대함이 아니에요, 엠마. 이건 정의예요. 그 돈은 항상 당신 것이었어요. 나는 그저 도난당했던 것을 돌려줄 뿐이에요. 엠마는 알렉산더를 바라보았고 그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헬레나를 보았다. 그럼 당신은 뭘 할 건가요? 엠마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살 건가요? 헬레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했던 대로 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훔친 재산으로 사는 대신 진짜 내 것을 만들 거예요. 혹시 모르죠. 유럽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재단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엠마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순수한 의미의 구원이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위한 구원. 빅터와 거짓말로 망가뜨렸던 모든 관계들을 위한 구원. 재단의 유럽 사업 총괄 이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엠마가 천천히 말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단케. 그녀는 주문을 마치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다시 마주칠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렀다. 전문적인 예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알렉산더 스털링은 사람을 읽는 능력으로 부를 축적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사 여러분, 잠시만요. 그는 손님들에게 영어로 돌아와 말했다. 잠깐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는 쪽지를 손에 쥔 채 일어섰고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레스토랑의 개인 통로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신비로운 웨이트리스가 그녀의 섹션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값비싼 훈련을 받았음을 말해주듯 절제되고 우아하게 무용수처럼 움직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직업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더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알렉산더의 확신이 들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안 책임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테이블 도청 시도 차단 완료. 해결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녀는 감시에 대해 옳았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그에게 경고했을까? 그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손님들은 시장 전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언어를 구사하고 문화를 이해하며 적재적소에 연줄도 있는 사람으로요. 헬레나의 얼굴에 엠마가 보았던 첫 진정한 행복이 피어올랐다. 영광이죠. 알렉산더가 앞으로 나서 헬레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캐스트너 양. 헬레나는 악수를 하며 말했다. 실은 원래 성인 폰합스부르크를 다시 쓰려고 해요. 가족의 수정님께서 괜찮으시다면요. 엠마는 몇 년 만에 가장 후련한 기분으로 웃었다. 가족의 수장 또한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거예요. 헬레나가 자산 이전이라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엠마는 알렉산더와 둘만 남았다. 이곳은 그들의 관계에서 수많은 전환점을 맞았던 회의실이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대략 8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됐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북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선재단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군요. 삶을 되찾은 기분이 어떤가요? 엠마는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정체성을 되찾을 희망조차 없는 도망자 웨이트리스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부와 명성, 목적을 가졌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정의를 찾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사랑. 새로운 시작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전의 모든 것은 앞으로 올 일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요. 그 다음은요? 알렉산더가 물었다. 그의 말투는 이미 자신만의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암시했다. 엠마는 오랜만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해결해야 할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함께 일했지만 당신은 아직 저에게 제대로 된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엠마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 당신이 이 관계에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웃음으로 바뀌었다. 맞아요. 제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일어서더니 과장된 진지함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엠마 폰 합스부르크 박사님. 오늘 밤 저와 함께 실제 메뉴가 있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할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테이크아웃 용기와 재무서류 말고 말이죠. 엠마는 초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척했다. 스케줄을 비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첫 데이트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요, 스털링 씨. 저를 감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씨. 알렉산더가 엠마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제게 경고 쪽지를 건넨 순간부터 당신을 감동시킬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겁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엠마는 알렉산더가 그녀가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숨는 것을 멈췄을 때 찾아준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데이트가 될 것 같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그녀와 알렉산더는 위험, 배신, 전문적인 협력, 그리고 수많은 로맨스 소설을 쓸 만큼의 몰래 한 키스를 통해 모든 것을 함께 겪어왔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은 달랐다. 공식적이고 빅터의 위협이라는 그림자 없이 그들이 함께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정확히 7시에 들렸다. 시간 엄수는 알렉산더의 더 사랑스러운 기업 습관 중 하나였다. 엠마는 문을 열었고 그는 오스트리아산 흰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회색 눈을 강조하는 네이비블루 정장을 입은 그는 너무나 멋있었다. 숙녀분을 위해. 그가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정으로 로맨틱한 약간의 절을 하며 꽃을 내밀었다. 오스트리아 장미군요. 엠마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다. 제 취향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운 좋게 맞췄죠. 알렉산더가 대답했지만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은 그가 조사를 했음을 암시했다. 일생일대의 저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엠마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처럼 미소를 지었다. 당신과 함께라면요. 당신이 저를 구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다. 엠마, 당신은 스스로를 구한 겁니다. 저는 그저 지원만 했을 뿐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죠. 엠마가 그를 살짝 키스하기 위해 발끝으로 서서 정정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뉴욕의 저녁 속으로 나아갈 때 엠마는 그들을 하나로 묶은 불가능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낯선 사람에게 감시를 경고했던 순간부터 이 완벽한 첫 데이트까지 모든 단계는 그들이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무언가로 그들을 더 가까이 이끌어뒀다. 쌓을 가치가 있는 사랑,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 위에 세워진 파트너십,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 전쟁은 끝났다. 치유가 시작되었고 사랑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어두운 상황조차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1년 후, 엠마는 알렉산더를 처음 만났던 리나돈 식당에 서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서빙 유니폼 대신 그녀는 우아한 에메랄드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가운은 그녀의 약혼 반지와 완벽하게 어울렸다. 알렉산더가 그녀의 눈을 닮았다며 골라준 멋진 빈티지 디자인이었다. 오늘 밤은 합스부르크 재단의 첫 연례 갈라 행사였고 식당은 뉴욕의 상류층으로 북적였다. 모두가 이 조직의 놀라운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알렉산더 팀이 설치한 작은 무대 위에서 엠마가 말했다. 2년 전 제가 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웨이트리스 대신 여러분의 호스트로 이곳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따뜻하고 감사한 웃음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다. 엠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는데 자신의 여정에 대한 솔직함이 리더로서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합스부르크 재단은 첫 해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우리는 3억 달러 이상의 도난 자산을 회수했고 금융범죄 피해자 200명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연된 정의가 거부된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수갈채가 방안을 가득 채웠고 엠마는 앞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알렉산더를 발견했다. 그는 숨김없는 자부심과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자신을 가다듬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단지 과거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엠마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우리의 미래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합스부르크 재단이 내년에 비엔나, 런던, 제네바에 사무소를 열고 유럽으로 확장될 것임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국제금융범죄와의 싸움을 전 세계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박수갈채가 천지를 울렸다. 엠마는 이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노력했다. 유럽 상류층과의 복원된 연줄과 알렉산더의 사업 수완을 활용하여 전례 없는 조직을 만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과 맞설 자원을 가진 개인 자금 지원 국제정의기구였다. 저녁 식사가 제공될 때 엠마가 알렉산더에게 감시를 경고했던 밤과 같은 리나돈의 메뉴가 나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노련한 호스티스처럼 방 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기술을 중요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피해자들을 도울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엠마, 뉴욕에서 가장 저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제임스 모리슨이 말했다. 묻고 싶은데요. 알렉산더 씨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세요? 몇 달 동안 소문이 돌았거든요. 엠마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모리슨 씨, 알렉산더 씨에게 그의 의도를 물어보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깊고 완전하게 행복했다. 하지만 엠마는 알렉산더가 언제 청혼할지 몇 달 동안 궁금해했다. 그들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삶의 모든 중요한 것을 공유했지만 알렉산더는 첫 데이트 이후로 결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날 그는 그들의 관계가 영원한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농담했었다. 저녁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 엠마는 텅 빈 식당에서 알렉산더와 단둘이 남았다. 직원들은 청소를 마쳤고 꽃들은 포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식당을 전세 낸 듯했다. 성공적인 저녁이었군. 알렉산더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처럼 훌륭했어. 고마워요. 엠마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대며 대답했다. 제가 이 식당에 마지막으로 섰을 때와는 제 삶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알렉산더가 물었지만 그의 말투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암시했다. 2년 전 저는 과거로부터 숨어 있었고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으며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엠마가 말했다. 오늘 밤 저는 국제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뉴욕 사회를 위한 갈라를 주최하고 있으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남자가 왜 아직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그녀의 품에 안겨 가만히 굳어버렸다. 엠마, 괜찮아요. 그녀가 재빨리 말하며 그를 바라보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섰다.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일, 함께 삶과 사업을 구축하고 실제 국제 음모까지 살아남은 후에는 당신이 공식적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알렉산더는 그녀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웃기 시작했다. 엠마, 우리가 처음 키스한 밤에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요? 엠마는 화제 전환에 혼란스러워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부분 말입니까? 당신과 얽히면 우리 둘 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알렉산더는 피식 웃으며 상기시켰다. 엠마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랬죠 라고 답했다. 알렉산더는 자켓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전 그게 완전히 재앙이라고 했죠. 하지만 폰 합스부르크 박사, 재앙적인 위험에 대해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가장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한쪽 무릎을 꿇자 에마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내내 기다린 듯한 반지 상자가 나타났다. 에마, 폰 합스부르크.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감정에 북받쳐 거칠어졌다. 2년 전, 당신은 단 한 장의 노트로 저를 기업 스파이 활동에서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저를 구원한 건 목적 없는 삶에서, 진정한 사랑 없는 삶에서, 온 세상을 걸고 싸울 가치가 있는 누군가 없는 삶에서였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에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완벽 그 자체인 반지가 드러났다.
플래티넘에 세팅된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에메랄드에 둘러싸인 빛나는 다이아몬드. 당신은 이미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재산과 권력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최고의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그걸 영원히 만들자고 부탁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에마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걸고 그녀에게 정의를 찾아주었고 위험과 배신 속에서도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그녀의 부서진 옛삶의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건설하도록 도왔던 이 믿을 수 없는 남자. 알렉산더 스털링.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제가 예전에 저녁을 대접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도 됩니까? 알렉산더는 갑자기 불안해하며 물었다. 에마는 눈물 속에서도 웃었다.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 물론이죠, 당신. 이 바보 같은 남자. 결혼할게요. 알렉산더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준 뒤 제대로 키스하기 위해 일어섰다. 에마는 그의 품에 녹아내리며 그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 그들이 모든 역경을 견뎌낸 후 이 순간이 얼마나 옳게 느껴지는지 경탄했다. 사랑해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속삭였다. 저도요. 알렉산더가 대답했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 텅 빈 레스토랑에 서서 에마는 이 순간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새겼다. 그녀는 재산, 가족, 정체성,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그녀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는 파트너,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편안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요, 빈? 뉴욕? 아니면 완전히 중립적인 곳? 에마는 진지하게 질문을 숙고했다. 2년 전이라면 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겁을 먹었을 것이다. 이제 빅토르가 사라지고 그녀의 명성이 회복되자 그곳이 그녀의 유산을 되찾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빈,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합스부르크 궁전의 가족 예배당에서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알렉산더의 미소가 찬란했다. 빈, 좋아요. 하지만 경고해야 할 게 있어요. 전 모두를 초대할 생각입니다. 사업 동료들, 재단 이사회 멤버들, 뉴욕 상류층의 절반이요. 이건 세기의 결혼식이 될 거예요. 에마는 알렉산더 스털링의 작은 결혼식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될 혼란을 떠올리며 웃었다. 당신만 있다면 유엔 전체를 초대해도 상관없어요. 유혹하지 마세요. 알렉산더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오스트리아 성에서 파티할 구실을 좋아하는 유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6개월 후 에마폰 합스부르크 스털링은 증조할머니의 드레스를 입고 오스트리아 흰 장미 부케를 든 채 그녀의 가문의 선조들이 거주했던 집안의 예배당에 서 있었다. 예배당은 전 세계에서 온 하객들로 가득했다. 기업 리더들, 외교관들, 재단 수혜자들, 그리고 암울했던 시기 동안 그녀의 기억에 충실했던 몇 안 되는 가족들이었다. 헬레나는 신부 들러리로 서 있었는데 1년 전 에마의 사무실에 나타났던 부서진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장밋빛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재단에서의 활동은 그녀에게 목적을 주었고 유럽 사업 확장에서의 성공은 그녀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아름다워 보여요. 헬레나가 그들이 통로를 걸을 준비를 하는 동안 속삭였다.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정말 깊이 행복해 보여요. 에마는 온 마음을 다해 그래요 라고 답했다. 오랜만에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시작되고 에마는 수세대에 걸쳐 그녀의 가문이 결혼했던 예배당의 통로를 걸어갔다.
현대 사회에서도 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준 남자에게로. 알렉산더는 넓은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강조하는 모닝코트를 입고 재단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부드러웠다. 예식은 그들의 문화와 공유된 미래를 기리며 독일어와 영어로 진행되었다. 그들이 직접 쓴 서약을 교환할 때 예배당 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에마, 알렉산더가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2년 전, 당신은 저에게 한 장의 노트로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오늘, 저는 남은 생애 동안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꿈을 지지하며 제가 감수했던 모든 위험이 당신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매일 증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며 당신을 제 아내라고 부르게 되어 영광입니다. 알렉산더, 에마가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은 제 위장 너머의 진정한 여인을 보았어요. 심지어 제가 저 자신을 잊었을 때조차도요. 당신은 제 이름과 제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 대한 제 믿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시련 속에서 당신과 함께 서고,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당신이 저를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보였던 그 맹렬한 결단력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제 영웅이자 제 파트너이며 제 심장입니다. 신부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하자 알렉산더의 키스는 부드럽고 약속으로 가득했다. 그들이 미스터 앤 미시스 스털링으로서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자 예배당은 축하로 터져 나왔다. 피로연은 그녀의 회수된 유산 자금으로 옛 영광을 되찾은 성의 웅장한 연회장에서 열렸다. 에마와 알렉산더가 부부로서 첫 춤을 추면서 그녀는 이 순간의 완벽함에 경탄했다. 그녀가 잃었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전에 가본 적 없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평등, 존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위에 세워진 파트너십이었다. 후회 없어요. 알렉산더가 춤을 추며 그녀를 돌리면서 물었다. 그녀는 연회장 안에 모인 친구들과 가족들, 헬레나가 알렉산더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과 춤을 추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그녀의 옛삶의 폐허에서 함께 만들어낸 삶을 둘러보았다. 주문했던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리바이 스테이크가 완벽하게 조리되어 나왔지만 알렉산더는 거의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주의는 자신을 기업 재앙에서 구해준 수수께끼 같은 웨이트리스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가 물잔을 채우기 위해 다시 왔을 때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실례합니다. 그가 손님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다.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연녹색 눈동자가 처음으로 그의 눈과 직시했다. 알렉산더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곳에는 깊이, 지성, 그리고 전문적인 예의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손님.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다른 것을 암시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는 손바닥을 따라 작은 흉터를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였다. 엠마입니다. 그녀는 간단 엠마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하고 부드럽게 손목을 빼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스털링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가 테이블에 다가온 순간부터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알렉산더는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온갖 가능성으로 소용돌이쳤다. 33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이렇게 놀라게 한 적이 없었다. 전혀 없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어났던 모든 끔찍한 일들이 저를 당신에게 이끌었어요. 모든 상실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알렉산더의 미소가 찬란했다.
잘 됐네요. 왜냐면 전 우리에게 계획이 있거든요, 스털링 부인. 어떤 큰 계획이요? 에마가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재단이 내년에 아시아로 확장할 거예요. 알렉산더가 말했다. 그리고 전 유엔 인권이사회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이들 문제도 있고 말이죠. 에마는 눈앞에 펼쳐진 퉁두한 가능성들에 압도되어 웃었다. 하나씩 해요, 스털링 씨. 우리가 세상을 바꿀 시간은 앞으로 남은 평생이니까요. 그래요. 알렉산더가 동의하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이룰지 정말 기대돼요. 밤이 깊어가고 하객들이 그들 주변에서 축배를 드는 동안 에마와 알렉산더 스털링은 연회장에 함께 서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 춤을 추었던 곳에서 이제는 대륙과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유산을 건설할 준비가 된 채로 그들은 기업 스파이 활동과 국제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서로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들 자신의 정의와 구원을 찾는 수많은 다른 이들을 비추기에 충분할 만큼 강해졌다. 숨겨진 상속녀는 그녀의 왕자를 되찾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녀의 왕을 찾았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아무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를 보호한 적이 없었다. 손님들이 투자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알렉산더는 식당 건너편을 훔쳐보고 있었다. 엠맘마는 능숙하게 그녀의 구역을 오가며 일했지만 그는 놓치지 않았다. 비스듬한 액자를 자동으로 바로잡는 모습, 어린 서버의 자세를 미묘하게 교정하는 모습, 다른 손님이 와인 빈티지를 묻자마자 즉시 알아맞히는 모습,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알렉산더, 그의 손님 중 한 명이 재촉했다. 유럽 확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네. 알렉산더는 다시 집중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은 계속 엠마에게 머물러 있었다. 저는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끝나고 손님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알렉산더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악수를 나눈 후 바로 비즈니스 저녁 식사 자리를 뜨는 평소 습관과는 달리 그는 머물렀다. 내일 봐요. 그는 문자로 운전기사에게 알렸다. 여기서 볼 일이 좀 있어요. 그는 엠마가 자신의 구역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그녀의 직업과 어울리지 않는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다. 값비싼 시계가 있었을 법한 희미한 시계 자국, 수술 자국처럼 보이는 관자놀이의 미세한 흉터, 그리고 식당보다는 이사회실에 더 어울리는 사람처럼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 새로운 손님은 마감되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저녁 식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대답했다. 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엠마는 천천히 허리를 폈고 직업적인 태도 대신 피로감이 역력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털링 씨. 오늘 밤 기업 스파이로부터 저를 구해주셨고 오스트리아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독일어를 구사하시며 접객보다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알렉산더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엠마 씨, 당신은 대체 누구죠? 긴 순간 그들은 텅 빈 식당을 가로질러 서로를 응시했다. 마지막 손님들은 떠났고 다른 직원들도 마감 업무를 마쳤다. 알렉산더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엠마의 빈틈없이 쌓아 올렸던 가면이 마침내 무너졌다. 권력 있는 남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혹독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억양이 미묘하게 흐트러지며 더 세련되고 교육받은 면모를 드러냈다. 그리고 지금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알렉산더가 물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모든 보호 본능이 갑자기 발동했다. 엠마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얼마나 많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저울질하는 듯 했다.
빼앗긴 것을 되찾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로부터요. 저 또한 빼앗겼습니다. 알렉산더 스털링은 사람을 읽는 능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엠마는 인간 본성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수수께끼였다. 그는 다음날 저녁 아무런 비즈니스 약속도 없었지만 다시 런하단에 도착했다. 감시 위협을 보안팀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들어섰을 때 엠마는 신입 서버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 있는 설명은 레스토랑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문성을 드러냈다. 2018년 샤사뉴 몽라제는 정확히 섭씨 13도에 서빙해야 합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이는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손님이 빈티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부르고뉴의 늦은 비로 인해 이 특정 와이너리가 예외적인 수확 연도를 가졌다고 설명하세요. 알렉산더는 구석 부스에 몸을 숨겼다. 엠마의 와인 지식은 백과사전 같았고 그녀의 태도는 권위 있었지만 상냥했다. 그녀는 마치 레스토랑 주인이 된 양 우아하게 움직이며 타고난 리더십을 보여주는 조용한 효율성으로 문제들을 해결했다. 마침내 알렉산더를 알아본 그녀가 말했다. 스털링 사장님,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직업적인 가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알렉산더는 서두 없이 말문을 열었다. 독일어 발음이 비엔나식이네요. 상류층, 구귀족 가문에. 엠마의 침착함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알렉산더는 그 찰나의 순간 아마도 당혹감이었을 감정의 번뜩임을 놓치지 않았다. 유학을 다녀와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디로요? 알렉산더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사업가적 본능이 완전히 발동했다. 제가 MBA 때문에 비엔나에서 2년을 보냈거든요. 그 발음을 알아들었습니다. 배운 게 아니네요, 엠마씨. 타고난 발음이에요. 그녀는 식당 안을 쓱 둘러보았다. 어떤 테이블이 차 있는지, 대화가 얼마나 사적일 수 있는지 계산하는 듯했다. 이 몸짓은 자동적이고 숙련된, 마치 누군가에게 쫓겨본 사람의 행동 같았다. 손님치고는 참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웨이트리스치고는 참 말을 돌리시네요. 알렉산더가 받아쳤지만 이내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봐요.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어제 당신이 제가 자칫 대재앙이 될 뻔한 보안 문제에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신세를 졌습니다. 엠마의 씁쓸한 웃음이 그를 놀라게 했다. 저를 믿으세요, 스털링 사장님. 빚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났던 걸 잊으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요? 알렉산더가 물었다. 무슨 공경에 처했습니까? 질문이 도전처럼 둘 사이에 매달렸다. 엠마는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고 알렉산더는 그녀가 평생을 통해 길러온 모든 본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종류의 곤경이여.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바다 건너까지 새로운 신분으로도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질 때까지요. 알렉산더는 위장 어딘가에 차가운 것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엠마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스토랑 지배인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엠마 씨, 6번 테이블에서 해산물 메뉴에 어울리는 와인 페어링을 묻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 위계 질서를 상기시키는 적당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네, 데이비슨 지배인님. 엠마가 부드럽게 답했지만 알렉산더는 그녀의 턱선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